자, 먼저 어머님 네. 태명이 팡팡레인저라고 불렸었죠. 우리 다섯 쌍둥이 김세힘, 세찬, 세강, 세별, 세봉 맞죠? 네. 네. 벌써 돌이 지났어요. 잘 크고 있나요? 네, 맞아요. 잘 크고 있고 지금은 그때는 되게 작게 태어났는데 이제 지금은 아들들은 뭐 8kg가 넘었고 네. 딸들도 이제 6, 7kg를 넘어가면서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시에는 26주 만에 세상에 나왔을 때 불과 뭐 7, 800g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8kg.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어때요? 사실 5명이다 보니까 뭐 밥 먹이고 뭐 뒤돌아서면 밥 먹이고 뭐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는데요.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또 치우고 산책 나가고 네. 또 병원 일정 있으면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나고 이제 돌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또 어린이집에 등원할 예정이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나면 좋았을 텐데 좀 뭐 감기 기운 좀 있어서 네. 네, 아쉽게 스튜디오는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태아분만의 권위자로 정말 수많은 다둥이를 봐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군 후배이기도 한 우리 김진수, 서혜정 군인 부부의 그 다섯 쌍둥이 분만도 직접 집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니큐라고 부르죠.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다태아들 참 많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식 들으시면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대단하고 대견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아이들이 또 대단하고요.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부모들, 치료해준 의료진 모두에게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다둥이 분만의 권위자까지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원래 난임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난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희 선배 교수님이 상과를 하면 어떻겠냐, 아기 받는 쪽을.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쌍둥이 같은 경우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자연분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자연분만을 원하는 쌍둥이 엄마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쌍둥이, 뭐 삼둥이, 사둥이 이렇게 아기들이 많은 다둥이 엄마들이 많이 오게 됐고 많은 아기들을 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난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예.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이 아기집이 5개인 것을 알고 너무 막막하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지금 그렇게 체구가 크진 않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택적 유산을 권유받기도 하셨다는데 특히 이제 전 교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얻게 되셨다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5명인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전 교수님 진료를 보러 갔는데 전 되게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그렇겠죠. 진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 생명이니까 너무 고민되잖아요. 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되게 큰일 아닌 것처럼 그냥 체구가 작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에 가장 용기를 주셨던 말씀은 아기가 뱃속에서 열심히 크고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아기를 믿어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5명을 지키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세임, 세찬, 세강, 세별, 세봄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 교수님께도 나중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사실 산모 입장에서 또 아이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조언을 하셨을 텐데 선택적 유산을 권유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한번 잠깐 좀 들어볼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태아가 임신이 됐을 때 선택적 유산을 가능하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이제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이고요. 그리고 선택적 유산을 했을 때 남은 애들이 유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사공혜란 씨 부부는 아기를 낳겠다는 의지가 꽤 강했었고요. 사공혜란 씨는 저는 사실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엄마의 체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임신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격은 작은 차이지만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선택적 유산을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느 때인가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본인들이 사회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린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현실적인 이유. 예, 예를 들어서 위에 아기들이 여럿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은 애들을 아무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없다. 그럴 경우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상욱혜란 씨하고 두 남편분하고는 애들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애들을 다 같이 가는 게 맞다. 그 애들은 다 엄마 애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부모가 포기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임신하셨을 당시 좀 기억을 좀 되짚어 보시면은 이렇게 산모의 건강을 먼저 좀 생각해주는 의사 이렇게 어떻게 좀 산모에겐 다가온지도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걱정이랑 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좀 교수님처럼 단호하면서도 되게 평온한 태도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그 역할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또 제가 이제 임신 중간에 좀 뭐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응급실도 가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교수님께서도 엄마 번지점프 빼고 다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너무 걱정만 하고 누워있지 말고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 듣고 저는 힘이 더 났고 실제로 막 제주도로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다태아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잠깐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7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768명에서 12,62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출생아에서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에서 5.5%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님, 지금 통계에 나오는 것처럼 다태아 임신과 또 출산이 느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가장 큰 거는 역시 늦은 결혼과 시험관악이나 과배란 유도처럼 그 난임 시술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험관악이 시술을 했을 때 난자를 1개 넣는 것보단 2개 이상을 넣었을 경우 임신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은 산모들이 2개 이상을 넣게 되고 그러면은 다태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공적으로 좀 맞습니다. 주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태아 임신, 출산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태아 임신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태아 수혈 증후군. 이것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서 과거에 일본에 직접 가셔서 수술을 익히셨다고 좀 들었는데 이 태아 수혈 증후군이란 게 뭐고 일본까지 가서 배우신 이유가 뭔가요? 태아 수혈 증후군은 한 아기는 양수양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나머지 아기는 양수가 거의 없어지는 병입니다. 단일 육모막 쌍태 임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에서만 생기는 병이고요. 이 병의 치료는 2004년 정도에 태아경 치료를 하는 거가 표준적인 치료로 외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태아를 많이 보는 의사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국립 성육의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많이 태아경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그래도 실제로 한 산모한테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는 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고요. 그쪽에서 다행히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쪽에서 하는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시술을 했고 다행히 성공해서 건강한 귀여운 쌍둥이를 분만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양수가 한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인가 보네요. 아니요, 아주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양수, 보통이 뭐 1대1이면 한쪽이 뭐 10, 0 이런 정도로 양수양이 극단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경우는 거의 사망률이 90%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최초에 그 일본에 가서 그 배워오신 게 지금 이렇게 다태아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공계란님께서도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었던 기간에 좀 힘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응급실도 갔다 오셨고 특히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셨나요? 사실 그냥 제 몸이 힘든 게 제일 컸는데요.
입덧이 태반이 많아서 그런지 입덧이 좀 굉장히 심했었고, 입덧이 심하시고. 네, 그래서 입덧약도 뭐 4알씩 막 매일 먹었던 것 같고, 또 배가 불러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위가 눌려서 먹으면 토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네. 이제 마지막에는 또 임신 중독증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걸려가지고 그때 몸도 많이 부었고 또 폐에 물이 차기도 하고. 그래서 빈혈이 와서 수혈도 받고 그런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좀 몸이 힘든 게 버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임신 기간에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또 일상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 때 가장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많이 그래도 발전해서 지하철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핑크색 표시가 있는 데는 임신부석이 마련돼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잘 지켜주거나 애초에 거기에 앉지 않으신 분도 많으시지만은 그러니까 엉뚱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 분도 적지 않고요. 또 요즘에는 다들 이제 휴대폰만 보고 있다 보니까 버스에서도 양보받은 경험이 좀 적다고들 하던데 어떠셨나요? 저도 실제로 이제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일 때는 그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도 뭐 그냥 임산부석에 차 있었던 적도 덜어 있었고 네네. 또 힘들었던 거는 배가 이제 좀 나오고 난 뒤에는 주차하고 나서 이제 차에서 내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럴 때 임산부석에 뭐 자리가 없거나 이러면 어쨌든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고 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신청 전에 치러야 할 병원비랄지 조리원비 이게 남들보다는 5배나 더 들어가는 걸 텐데 태아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들었고 이게 출산 과정 이르기까지 어떤 좀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먼저 가장 큰 게 이제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거였는데요. 불가능하다. 네, 이제 보험사에서 아무래도 태어나게 되면 이른둥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당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아플 일이 많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니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태아보험은 심사를 넣어봤지만 그냥 거부당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니큐에서 퇴원을 하고도 또 첫째 세임이 같은 경우는 아파서 재입원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이제 뭐 몇백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보험이 안 되니까 자비로 그냥 다 부담을 했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태아 국면에서 아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뭐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아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맞벌이 중이신가요? 네, 맞벌이인데 네. 이제 둘 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 5아이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참 각계에 많은 관심, 도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다태아 부모 입장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 이런 도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출산 후 지원 정책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경험해 보니 이 출산하고 난 직후에 극 초기에 몰려있는 지원 정책이 많은 것 같아서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되는 지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이제 돌봄 선생님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서비스 지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5명을 키우기에는 사실 하루 종일 실제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녀 수에 따른 지원 시간의 확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교수님은 또 의료진 입장에서 이 다태아 산모나 다태아를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 싶은 게 뭐 예를 들면 특히 지역에서는 다태아 분만 병원 자체를 찾기가 또 어렵고 또 분만과라는 과 자체가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지게 되는데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할까요? 다태아를 위해서요? 다태아 모든 임신이 그렇지만 다태아 임신은 합병증이 훨씬 많은 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의사라든지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갖춰진데, 그러니까 단순히 분만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합병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이 이루어져야지
임산부한테도 안전한 분만이 되고 태어난 아기한테도 안전할 저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2, 제3의 전종관만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반 시스템과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두 분께 또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태아 임신 또 다태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이 있다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각각 좀 들어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다태아 임신 출산이 사실 정말 산모에게 힘든 일인 거여서 일단은 너무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응원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또 산모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굳이 아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또 그런 긍정의 에너지로 아기를 잘 출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우리 사공혜란 씨가 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새 쌍둥이 이상, 쌍둥이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처음 하는 말은 임신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임신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당신 건강이 제일 좋고 운동이나 활동을 충분히 해라. 그 이야기하고요. 그거는 지금 5둥이도 있지만 쌍둥이, 3둥이, 4둥이 모든 산모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당신의 임신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아기를 낳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아기를 돌봅니까? 그때도 엄마가 어느 정도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활동하는 거와 유산과 조산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확인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쌍둥이나 삼둥이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하지를 못하게 해요. 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은 피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특히 거기에 추가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꾸준히 하는 거를 하면 대부분의 다둥이 엄마들도 충분히 시간을 끌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건강하게 즐거운 임신 중의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태아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해서 키우고 계시는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그 위대한 어머니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정 교수님 두 분의 내 인생의 땡땡땡을 좀 여쭤봤습니다. 사공혜란님께서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내 인생의 영화로 골라주셨네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임신 전에도 이제 봤던 영화인데 여기 주인공이 본인의 환경에 뭔가 불만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고 본인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해내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5명의 육아가 쉽진 않지만 가끔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영화를 골라주셨네요. 네. 시네마 천국, 내 인생의 영화의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20대 때도 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볼 때마다 하여튼 슬픈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추억 이런 게 저 영화를 볼 때 이제 떠오르고요. 특히 엔딩 씬에 가까워졌을 때 이전에 잘랐던 영화를 붙이는 거를 보는 그 주인공 토토의 그거를 보면 항상 저 자리에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쫙 떠오르고 그래서 항상 저 영화를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과 좀 슬프지만 하여튼 잊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떠오르게 해서 저는 저 영화를 꼽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 들으셨죠? 다태아 가지신 분들 애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주의 사람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를 출산한 오둥이 엄마 사공혜란님 그리고 다태아 분만 권위자인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